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지 정확히 180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느새 반년이 지났는데요. 새해를 맞아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기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과식하지 않고 운동하기, 느슨해진 생활 방식을 바로잡고 다시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꼭 성취되길 바라면서 6월 넷째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호국의 달 6월을 가장 상징성 있게 보여주는 날이 6월 25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며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을 초청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교회는 해마다 이들을 섬기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세로남교회는 20일 제15회 6.25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위로 및 감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지역 참전 용사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들을 위해 공연을 펼쳤으며 감사 편지와 위로금을 전하고 오찬을 대접했습니다. 참전 용사 어르신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참전 용사 어르신들의 희생을 후대에 다음 세대에 전하겠습니다. 참전 용사 어르신들의 애국 애족의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반야월교회는 23일 주일 50명의 6.25 참전 영웅들을 초청해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이 직접 차량으로 모셔와 예배하고 선물과 위로금을 전하며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몸을 던져 희생하고 헌신한 전쟁 참여 용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전 용사들은 자신을 기억해준 교회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가 되는 가장 큰 관문인 강도사 고시가 6월 25일 시행됐습니다. 올해는 모두 422명의 수험생이 고시를 치렀는데요. 3가지 시험 과목 중 교회사가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고시에 최선을 다하는 예비 목사들의 모습을 김희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바라보는 수험생의 시선이 뜨겁습니다. 교회사에 이어 3교시 헌법도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 과목만 꽈락돼도 힘들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모두 홀가분해 보입니다. 당장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한 모습입니다. 고시 부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설교하실 때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주권,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고, 또 매달렸을 때 편안함을 좀 주셨던 것 같아서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올해 일반 강도사 고시를 치른 응시자 수는 제시 수험생을 포함해 모두 421명입니다. 작년에 비해 50여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강도사 고시 응시자는 팬데믹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시부장 나기철 목사는 수험생들이 고시를 치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시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이 시험 전 제출하는 논문에 대해 총회적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했습니다.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거창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확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논문의 문제들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런 문제의 좀 개선점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임원들,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사 고시 합격자 명단은 총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합격자 수는 335명으로 79%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총회 감사부가 회기내 사업 일정을 최종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부 전체회의 소집 여부와 1,000만 원 뇌물 사건으로 알려진 107회기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감사 종결 일정과 방안 등 주요 사안을 다뤘습니다. 현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감사부는 먼저 감사 일정부터 확정했습니다.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정기감사를 갖기로 했으며 감사 진행을 위한 팀 배치와 감사부원 구성 등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이어 감사부는 그간의 활동 상황과 경과를 7월 전체 회의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부장 한진희 목사의 복원 사실과 1,000만 원 뇌물, 교인 법인카드 결제로 논란이 된 백칠회기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감사 경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회의 후 임원회의를 열어 백칠회기 선관위 특별감사의 최종 결론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 등을 소환해 총회 규정에서 벗어난 일부 선관위원들의 항공료 지출권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차 임원회의에서 결의했으나 누락된 백칠회기 선관위 특별감사의 1팀장 변충진 목사를 2차 임원회의부터 합류하여 진행하기로 했던 건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CTV 뉴스 현성혁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올해 강도사고시 응시생 중에는 외국인도 한 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온 다니엘 제타 전도사인데요. 한국인 선교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총신에서의 신학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강점은 새벽기도라고 말하는 제타 전도사에게 강도사고시 응시 소감과 앞으로 목회자로서의 꿈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름은 다니엘 자타입니다. 감비아 나라에서 왔어요. 감비아는 서아프리카예요. 이번 시험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시험은 조금 어려웠어요. 기대해요. 승리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로 드림이에요. 꿈이에요. 목사로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가면 교회 개척하고 교수로 하고 싶어요. 새벽예배 교회에서 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감비아는 많은 청년들 일 없어요. 지금 나는 생각은 인베스터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가면 목사들 같이 도와주세요. 회사 만들어 이렇게 우리 청년들 일 있으면 교회 will be very strong. 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한 주도 6월 한 달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과 주일 모처럼 편안한 휴식과 안식 보내시면서 가족과 함께 7월의 멋진 날들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장마철 궂은 날씨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엔 더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소식을 보기 원하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